어제 또 한 분의 어떤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실명으로 4명을 저격을 했어요. 윤상현, 나경원, 장동혁,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4명이 꼽혔는데, 이 4명이 왜 꼽힌 걸까요? 뭐 최근에 이제 그 리셋 코리아. 네, 리셋 코리아 행사에 참여했거나 또는 이제 반성 그만하자, 우리가 싸우는 야당이 되자라는 주장을 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6글자로 제가 요약하면 무자격 급발진입니다. 무자격 급발진. 윤희숙 위원장의. 예. 혁신위원장 누가 뽑았나요?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뽑은 혁신위원장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끊고 말고 나가라 마라 할 때는 그만한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해요. 네. 이런 조치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도 어렵게 추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뭐 이 4사람 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자격 자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나가라 마라 하게 되면 그냥 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 그냥 아무나 다 나가라고만 하다가 4년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혁신위를 억지로 띄운 것 자체가 저는 안철수 의원의 사퇴 이후에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송원석 비대위가 중심을 잡고 전당대회 일자를 발표하면 당대표 후보들이 공약을 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그중에는 친윤 다 나가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냐, 내부 총질만 하는 친한 나가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가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명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인적 쇄신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임명받지 않은 권력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러니까 임명 권력이죠. 임명은 받았으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나가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무자격 급발진이고, 이건 당내 분란만 야기할 뿐 개파 갈등 치유라던가 통합이라던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진짜 혁신하는 데는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취를 표명하라라고 해서 명확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것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장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지금 어떤 거취를 표명할 것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다. 근데 이 말도 맞는 게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화력을 거기에 집중한 날 이렇게 인적 쇄신 대상 4명 실명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자격 급발진 6글자 공감하고요. 저도 6글자로 얘기하자면 공수표 공연불 같다. 네. 결국 이제 이런 말과 글들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관철될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아무래도 혁신위 인선 이 의결 구조라는 게 이중 의결 구조이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올리면 비대위에서 한 번 더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송원석 비대위가 받겠냐고요. 송원석 비대위가 임명한 윤희숙 혁신위가 송원석 비대위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니. 이 거취라는 게 이제 물러나라는 건 아닙니까? 네.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송원석 비대위가 그걸 받을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정연천 최고가 정당성 얘기 문제 하는데 8대 사건을 이제 규정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당내 게시판 문제도 있을 거고, 뭐 후보 교체 사건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연판장 사건도 있었을 거고 한데, 그 8대 사건에서 윤희숙 위원장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포함돼 있잖아요. 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 교체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손들고 여론을 주도했었던 여의도 연구장 출신이 윤희숙 위원장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런 혁신의 어떤 정당성, 남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것이 없고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8대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만 사과했으면 된다라는 그 구호가 과연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소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제 의원총회가 곧 열릴 텐데 107명 의원 전원이 개파 활동을 근절하겠다, 뭐 이런 서약서를 쓰자고 했거든요. 이거 뭐 호응이 있겠습니까? 서약서 쓰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혁신위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는 제도를 건드려야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지금 국회의원 공천, 이 사람이 왜 하지? 그냥 당대표로 치는 공관위원장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공관이나 당대표가 주무르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겠다. 네. 뭐 지방선거 공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짬짬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전원 경선하게 하겠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전략 공천 없는 당이다. 이런 제도 개선을 가지고 돌파하고 당원 당규에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건드렸다가
또 보니까 뭐 언더 73이다 뭐다 친한 게도 건드렸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좌충우돌.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제한된 시간과 이게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았다라는 좀 명분이 없는 것에 비해서 네.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무리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여의도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아, 윤희숙의 자기 정치 아닌가? 이러다가 다음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는 것 아닌가? 등등의 다양한 해석들이 또 꼬리를 물고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 서울시장? 뭐 그런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 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한 가지만 통과시켜도 혁신이는 할 일 다 한 거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로 무엇 한 가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요, 전대로 이 문제를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당대표가 하자는 대로 혁신하는 건 박수치지만 내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막 칼춤추고 휘두르면 쟤 뭐야? 너 뭔데가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혼란과 당내 분열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안은 조기 전당대회 빨리 일정 잡고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혁신할 것인가 공약 들고 나오는 걸 가지고 당원들이 평가하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도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개파 서약서를 쓴다고 개파가 없어지는가, 활동하던 개파가 소멸되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파가 있어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개파들끼리 모여가지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전쟁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한 가지 지향성을 가지고 당을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일 텐데, 뭐 개파 자체를 뭔가 잘못된 것으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이것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언더 73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내 의원들이 속하지 않는 유튜브 모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의 개파로 치부하면서 뭔가 뭐 한 덩어리로 뭔가 여겨가지고 이걸 당내 갈등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저는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기인한 것 같다라는 이제 기인이 본인의 기인한 것 이름을. 같습니다. 예. 네. 뒤에 짧게요. 이 얘기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해서 내일 오전에서 신문기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조사에 불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의도는 뭡니까? 그 이제 사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요. 예.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라 할지라도 방어권 행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수사를 받거나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전례를 보면 강제 인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라던가 국민 분열을 우려해서 다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 좋습니다. 네. 거기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제까지의 전례라던가 국민 분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선은 특검도 지켜야 하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거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검찰 조사에서 전부 다 뭐 일종의 묵비권 행사하는 네. 방식으로 나왔잖아요. 다만 재판 절차에는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참석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내면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순응하고 협조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좀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권이 여기에 과몰입해서 사법 절차 진행에 숟가락 얹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뭐 막 굉장히 강한 발언으로 극형에 처해야 된다, 평생 햇빛 못 본다, 막 이런 발언 하는 것도 여당 지도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외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은 그냥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만 제도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특정 개인에 대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여야 모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 조사에는 불응을 하면서, 어제는 이제 모스탄 교수라는 이제 미국 교수인데, 뭐 이분을 접견을 하려다가 뭐 불응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못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특검에서 이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그랬더니 이제 전한길 강사가 모스탄 교수랑 같이 구치소 앞으로 몰려가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내놨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이제 강하게 설파하는 그런 교수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행보 자체가 크게 좀 납득은 안 가서. 근데 결국 이제 특검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죠. 네. 모스탄 교수 같은 못 만나게 경우는 됐죠. 사실 부정선거 설파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힘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구치소에서 힘이 되는 사람한테 접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이자 욕구일 거예요. 뭐 그것까지 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론자로 이렇게 각받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낳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제 구인도 거부하고 자꾸 진수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 피의자가 진수거부권을 행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강제 구인을 거부하려는 그 사례에 대해서 뭐하러 수사하느냐, 우리 수사 전력만 노출될 텐데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결국 이제 범죄와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사는 거부하되 그 수사상에서 특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메모하고 기억해놨다가 재판장에서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 윤석열의 어떤 경험에 의한 바이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혹시 장해찬 최고는 구치소 안에서의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 좀 접하신 게 있나요? 뭐 따로 제가 언론 보도 외에 예.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모스탄 전 대사나 이런 분들의 주장에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다만 그게 국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누구를 접견하고 말고는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들의 권리잖아요. 예. 무슨 아주 흉악범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접견조차 막는 건 저는 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장에 동의해서 뭐 그게 옳다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특검이 무리수까지 두면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어떤 지나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구속까지 성공했고 네.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 유리하게 진행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어쨌든 여전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한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인데 이걸 무리한 정치 보복이나 핍박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사기관이 수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는 방어권이나 누구든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들 쿨하고 드라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